안녕하세요. 4월 2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편입니다. 4월 2주 기후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그 실생활 경제에 정말 이제 위협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여러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쭉 보면요. 이거는 제가 제일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렇게 이제 또 그 롯데월드에서 ESG 경영해야 되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줍깅, 맑은 하늘 촬영 이런 친환경 캠페인을 한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기사를 잘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 탄소금융위원회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벤트들도 다 이렇게 지금 맞춰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를 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원자재, 원재료 이런 인상 때문에 전기차량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직콕 우리가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2배를 벌였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갇힌 일주일, 우리 코로나가 걸렸을 때, 확진되었을 때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소나무 1년치 탄소량을 뿜었다라는 또 데이터가 있네요. 밥상 물가를 잡아라, 식량 안보. 이제는 정말 기후 난민이 될 만큼 식량,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수면 밑에 있었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는 체온 오르는 일, 시민 공감력 높여야 난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연료식품비가 더 걱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다 연결되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폭등 시대 에너지 효율 향상이 답이다. 에너지로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에 기업의 포장재 줄여라 요구 먼저. 뭐 기업에서 친환경 포장재,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친환경 포장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않을까를 더 이렇게 좀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뭐 플로깅을 가고 프레셔스깅을 가고 했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릴 거고 그리고 죽는 사람은 계속 죽을 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퇴근하고 나면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항상 내 강아지 배변 봉투를 챙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길에도 이렇게 강아지 배변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강영우 훈련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애견인들은 그것조차도 같이 치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이거는 인식 개선이 먼저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계속 죽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기 캠페인, 기업의 포장재 줄여라 요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께서 이 칼럼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탄소 중립에 최적화된 수송수단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탄소 금융 시테크 미래 이끈다. 그리고 기술 시장도 핀테크처럼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지질 자원, 탄소 중립 기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크도 시테크 그리고 탄소 금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계속 기업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설비 등 다양한 탄소 중립 기술 개발로 기후위기 극복을 앞장선다. 그리고 저출산은 결국 고용 문제고 ESG 앞장선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2배, 납품가는 그대로. 적자 생존 내몰린 중소. 대기업은 어차피 자본력이 되니까 또 이렇게 하청 중소기업들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값은 2배로 오르는데 그런 곳에 납품하는 이 중소기업들은 납품가는 그대로 하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문제다. 그러면 거대 공룡 기업들만 살아남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가 까칠한 얼룩말과 함께 살면 살이 더 찌는 까닭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짧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역설, 에너지 무기 핵만큼 치명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지나는 우크라이나 가스 저장소 모습. 그러니까 이게 유럽으로 가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가 이게 우크라이나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2일을 넘긴 가운데 장기전에 돌입했다. 푸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유럽의 전쟁이 한창 중이지만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끊기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가스, 에너지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인상되면 이제 이게 모든 경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 등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 하루만 결제하라고 배짱을 튕기기도 했대요. 러시아에서. 이게 결국 우리 산업이라든지 경제가 같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인상되면 여기 지금 뭐 밥상 물가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식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상승이에요. 원자재 가격 인상. 그게 결국 뭐예요? 또 그걸 수송하는데 또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이용해 주세요. 진이가 지금 말을 하네요. 그래서 에너지 값이 폭등하는 이 시대에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효율 향상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은 원가 증가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죠? 에너지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이나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이 중요하며 기업의 효율 향상 투자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술 개발과 효율 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결국 기업에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그게
또 가계 경제에 다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직콕하며 2배 버렸다라고 했어요. 코로나발 일회용 급증 폐플라스틱 배출이 연 251만 톤이라고 합니다. 한국 1인당 사용량이 미, 중, 일보다 월등히 높아서 최상위권이라고 해요.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배달이 급증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식자재 쇼핑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다회용기를 쓰게끔 공공주도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고요. 다회용기 사용이 보편화되면 일회용 규제 부담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부담금을 부과하고 안 하고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가급적 일회용기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식자재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한 사람이라도 한 가구당 2번 할까 1번 하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갇힌 일주일 소나무 1년치 탄소량을 뿜었대요. 자가격리 1인, 재택근무 1인 삼시세끼 체험을 했더니 일회용 171개, 플라스틱 91개, 재활용 가능한 건 고작 19개, 생산, 소각, 과정, 탄소 배출량 계산했더니 3.7kg이 나와 20년 된 소나무의 1년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치 격리 기간 동안에 먹었던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각 가정에서 이만큼씩 나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정말 쓰레기 더미에 나중에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욕 증시에 여기 보니까 그 직간접 배출량 의무 공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에서. 그래서 ESG 경영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탄소 배출량을 그 상장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생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또 모든 어떤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설비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결국 가계 경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4월 2주차에는 정말 심각한 그 우리 가계 경제 그리고 개인에게 치명적인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든 기사만 보면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기사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생존 이치. 얼룩말과 말은 사촌간이다. 생명체의 족보를 따지는 종속 과목 강문계 분류로 보면 말속임이 상당히 가깝다. 하지만 인류와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반대다. 말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하며 역사를 속도감 있게 바꾼 주역이었지만 얼룩말은 여전히 야생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말이다. 인류는 왜 멋지고 힘도 좋은 얼룩말을 가축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말과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말보다 훨씬 자유를 좋아하는 데다 거칠기 때문이다. 길들이려 하면 특기인 발차기를 10분 발휘하는 것도 모자라 튼튼한 이빨로 마구 문다.
힘도 보통이 아니니 저 살고 싶은 대로 놔둘 수밖에. 그런데 혹시 이런 거친 얼룩말과 얌전한 소를 한 울타리에 있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향 차이가 극명하니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와 순응하는 자의 관계가 될까? 당연할 듯 싶은데 아쉽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울타리에 있어도 소, 닭 보듯이 하면서 별일 없이 지낸다. 10년 전 케냐와 미국 과학자들이 야생동물과 가축의 공동생활을 연구한 적이 있다. 세계 최대의 초원 중 하나이자 지금도 수백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 세렝게티 초원에 이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초원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인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초원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론 목축이 급격하게 늘었다. 야생동물과 한정된 먹이를 두고 싸우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은 건기된 유목민들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중 하나가 소와 얼룩말의 공동생활이었는데 둘을 같이 있게 하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음, 먹이가 풍부한 시기이니 당연한 게 아닌가 싶지만 흥미로운 건 초원에 소들만 있을 때보다 얼룩말과 같이 있었을 때 살이 더 잘 그리고 빨리 올랐다는 것이다. 경쟁 심리가 생겨 더 많이 먹었던 걸까? 아니었다. 우리 눈에는 이들이 아무 풀이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같은 풀이지만 다른 풀을 먹는다. 우리가 같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을 먹는 것처럼 둘은 주 메뉴가 약간 다르다. 말과 얼룩말들이 주로 먹는 건 다 자란 풀, 다시 말해 키가 큰 풀들이지만 소들은 이런 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영양분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칠어서 소화시키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런 못 먹는 풀의 윗부분이나 다 자란 풀을 소화력 좋은 얼룩말이 먹어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생각지도 않았던 식탁이 나타난다. 큰 불에 가려져 있던 작은 풀이나 싹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풀들의 성장이 빠른 우기에는 같이 있는 게 훨씬 이득이다. 건기에 다투는 사이라고 우기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 건기엔 경쟁을 해야 하지만 우기엔 공생이 서로에게 좋은 까닭이다. 같이 있으면 포식자의 공격도 덜 받을 수도 있고 말이다. 경쟁과 공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다. 자, 이 기사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대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치만 지금 이런 사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중소기업들이 다 이제는 정말 소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상생하면서 공생하면서 이렇게 대기업에 또 서버하는 역할을 해줘야지만 결국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서민 경제가 원활하게 또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이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배우는 생존 이치, 우리 얼룩말과 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힘드네요. 똑같이 하는 건데 좀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